파이썬으로 키오스크 만들기 2강 무작정 시작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파이썬 언어로 키오스크를 만들 건데요. 자, 어떤 걸 만들 거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카페 같은 데서 주문을 할 때 먼저 메뉴판을 봐야겠죠. 컴퓨터에서는 메뉴판을 보여주는 방법이 출력하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어떤 메뉴가 얼마인지를 텍스트로 먼저 출력해 줄 겁니다. 자, 메뉴판을 봤으면 사용자가 그 메뉴판을 확인하고 이제 메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메뉴판을 봐서 마음에 드는 메뉴가 있다면 이제 그 메뉴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컴퓨터는 그 메뉴의 이름을 입력하고 나서는 그 가격들을 모두 계산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한 번에 단 한 개의 음식만, 한 개의 상품만 주문할 수 있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작정 만들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하나 입력하면 그 메뉴에 대해서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영수증이냐? 그리고 영수증은 어떤 내용을 출력할 것이냐? 당장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짜면서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짜볼 겁니다.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메뉴판을 보여주고 입력을 받은 뒤 그 입력된 주문에, 입력된 상품의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키오스크를 제작할 거고요. 자, 이때 메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그리고 각각 이렇게 가격을 형성해서 메뉴판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입력 받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익히 알고 있다면 input 명령어를 사용할 거고요. 알고 계신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파이썬을 하나도 모르신다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짜는 과정에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걸 출력할지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정해보자면 상품명과 가격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수증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피터 사용법을 익히셨다면 현재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피터를 동작시키면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파일들은 뭐냐?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제 컴퓨터에 있는 실제 디렉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파일 탐색키를 켜시면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여러가지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는 기본적으로 동작했을 때 하나의 파일 탐색기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과 제 화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이 New 버튼을 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현재 보고 있는 파일 탐색기의 위치에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New 버튼을 누르고 파이썬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파이썬 언어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는 파일 하나가 생성됩니다. 자, 파일을 만들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켰을 때 메모장 창이 하나 뜨잖아요. 자, 주피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 먼저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A가 아니라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메뉴판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출력할 메뉴는 아메리카노 2,000원, 에스프레소 2,500원, 카푸치노 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메리카노 2,000원, 그리고 자, 한 줄 띄는 게 좋겠죠. 자, 명령어 하나로 전부 다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프레소였죠. 에스프레소 2,500원. 세 번째로는 카푸치노였습니다. 카푸치노 얼마였죠? 3,000원이었죠? 500원씩 늘어나게끔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해주면 혹시나 실행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위에 Run 버튼이 있습니다. Run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소스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자, 아메리카노 2,000원, 에스프레소 2,500원, 카푸치노 3,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은
메뉴판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 출력을 성공시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어떤 음료를 주문할지 입력할 기회를 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PPT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input이란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자, input 명령어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명령어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run 버튼은 커서가 있는 소스 코드를 동작시키는 버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가 위쪽이 아니라 두 번째 박스에 커서를 가리키고 run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칸 하나가 생겼고 이제 입력을 기다리는 커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메리카노 라고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위에 소스 코드는 어땠나요? 입력할 수가 없었죠. 입력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nput 명령어를 이렇게 써주면 동작하는 즉시 이제 고객이 뭔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메리카노를 입력을 했고요.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 input 명령어가 동작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input 안에 제가 아무거나 라고 적어 볼게요. 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이때 run 버튼 말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도 run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마우스가 run 버튼으로 가지 않을 건데 단축키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shift 엔터를 해주면 동작하고요.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input 명령어 괄호 안에 적었던 문자열이 입력을 받아들이는 박스 앞에 먼저 출력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찰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input 명령어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입력을 받기 전에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당장 이 기능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인풋을 받았을 때 그 인풋 받은 내용, 입력받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변수를 이렇게 주고 데모 기호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값을 A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input 명령어를 수행을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입력한 값이 엔터를 누르는 즉시 이 문자열이 이 녀석이 이 문자열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명령어가 입력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터를 누르는 순간 소스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A라는 변수에 이 문자열을 집어넣어라 라는 내용의 소스 코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뉴판을 보여줬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오더라고 할게요. 주문 오더라는 변수에 입력된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잘 입력되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저 오더라는 녀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녀석은 종료를 해주고요. 자, run 옆에 있는 네모 버튼, 사각형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커서가 아니죠. 현재 동작하고 있는 소스 코드가 중단됩니다. 네, 임의로 중단시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에러라고 간주를 합니다. 당장 중요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이 소스 코드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출력했고 입력을 받았고 그 입력된 것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엔터를 하면 동작하고 여기다가 제가 아메리카노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아메리카노가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입력한 값이 이 오더라는 변수에 들어갔고 그 오더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메리카노가 저장됐고 그 아메리카노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입력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서 메뉴 출력하기와 메뉴 입력 받기까지 온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출력해야겠죠. 영수증의 내용은 상품 이름과 가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스 코드에서 이제 이 오더라는 변수 값을 가지고 영수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의 이름과 가격, 이름은 이 오더라는 변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더를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됩니다. 다만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오더가 무엇인지 비교를 하고 조건문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름과 가격을 함께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상품 이름은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명은 %s 파이썬
문법을 조금 배우셨다면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 있는데요. 문자열 안에다가 %s를 적고 뒤에 %를 붙인 뒤 원하는 변수명 또는 뭐 상수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실제로 이 값이 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더에 카푸치노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었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명령어가 수행된 결과는 상품명 콜론 띄고 카푸치노가 되는 거죠. 뒤에 있던 카푸치노가 %s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상품명은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이제 이 품을 가지고 가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더가 만약에 아메리카노라면 자, 중요한 건 문법에서 이 품은과 같은 제어문은 뒤에 항상 콜론이 붙어야 합니다. 자, 프린트 자, 만약에 아메리카노라면 가격은 2,000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상품 가격은 2000 2,000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오더가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카푸치노라면, 에스프레소라면, 자, 그러면 2,000원이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2,500원이죠. 자, 패턴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에스프레소도 아니라면 당연히 카푸치노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품 가격은 바로 3,000원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을 보여주고 입력을 받고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출력하는 코드까지 작성해 봤습니다. 상품명은 오더를 그대로 출력하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 하나로 끝났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변수값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변수값이 아메리카노라면 2,000원, 변수값이 에스프레소라면 2,500원, 마지막으로 둘 다 아니라면 자동으로 카푸치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0원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실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판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됐고요. 입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카푸치노 라고 한다면 이제 상품명은 카푸치노, 상품 가격은 3,000원이라고 떠야 할 겁니다. 엔터를 누르면 네, 실제로 상품명은 카푸치노, 상품 가격은 3,000원이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장 생각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키오스크에 비하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초심자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매장에서 볼 수 있는 키오스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거는 이후에 3강부터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무작정 만들어 보기 2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